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회 회장 입후보자 등록이 오늘 오후 3시에 마감됐습니다. 37대 한인회장 선거에는 캐나다 한국문화예술협회 김정희 이사장이 입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수잔 현 부회장의 모친이기도 한 김 후보자는 앞서 2012년에는 한인회관 리노베이션을 위해 1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와 함께한 부회장 후보는 이상설 씨와 변현숙 씨입니다. 이 부회장 후보는 한국서 종로구 부구청장을 역임했고 변 부회장 후보는 한인회 이사로 활동했던 오즈투어 대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이 부회장 후보와 사무장이 한인회를 방문해 이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한 가운데 이사 선임위원으로는 박민주 씨와 김서연 씨가 등록됐습니다. 박진천 선거관리위원장은 공탁금 2만 불을 받고 서류 9가지를 확인했다며 신원 확인은 경찰에 접수됐지만 코로나로 인해 늦어져 이번 주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회장 입후보자 등록 서류를 가져간 또 다른 사람이 없고 한인회장 등록도 마감되면서 김정희 후보의 단독 출마가 유력해 보입니다. 단독 출마일 경우에는 선거를 치르지 않고 취임하게 됩니다. 단독 후보일 경우 결격 사유가 없으면 당선자를 확정한다고 우리 세칙이 나와 있어요. 김정희 후보가 단독 출마로 회장에 당선되면 한인회 최초로 여성 회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 캐나다 한인 양자회와 민주평통 토론토 협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설날 행사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And now we bring to you your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Vincent and Will. 지난 토요일 온라인으로 열린 행사에는 임승우 회장을 비롯 양자회의 62 가족과 김현수 평통회장 및 자문위원 등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코로나 탓에 비대면으로 열렸지만 한인 입양 가족들은 세배하는 법을 배우고 방탄소년단 노래와 평화를 기다리며 등을 들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그동안 갈고 닦은 댄스 솜씨를 뽐내기도 했습니다. 잡채 만드는 시연을 따라 직접 만들어 먹으면서 명절을 느끼고 다양한 퀴즈를 풀어가며 한국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잡채 재료는 평통 자원봉사자들이 광역 토론토와 서드버리, 키치너까지 멀리 거주하는 입양 가족들에게 미리 손질해 제공했습니다. 한인 입양아들에게는 캐나다에서 살아가는 동안 한국이 통일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고도 평통은 강조했습니다. 이날 특별 공연으로 캐나다 한국무용연구회가 아름다운 한국 전통춤을 영상으로 선물했습니다. 두 시간 동안 진행된 행사에서는 돌림판 선물 증정식도 진행돼 재미를 더했습니다. 참석한 가족들은 처음 진행된 행사였지만 훌륭했다며 수고한 주최 측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아리랑을 함께 부르며 설날을 축하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윗비에서 12살 소년이 제설기가 치우던 눈더미에 파묻혀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는 오늘 아침 9시 40분쯤 줄립 하이트 공립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해 소년과 동갑내기 소녀가 교내 울타리 근처에서 놀고 있었는데 근처에서 작업을 하던 제설차로 인해 눈더미가 펜스와 이들을 덮쳤습니다. 소년은 다행히 경상에 그쳤지만 눈에 파묻혔던 소년은 크게 다쳐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습니다. 경찰이 피해 소년과 소녀의 부모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운주노동부와 경찰이 사고 현장에 투입돼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눈더미에서 놀이를 할 때는 주변에 제설차나 장비가 없는지 꼭 살필 것을 조언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대부분 지역이 스테이 앳홈 제한령에서 해제됩니다. 지난해 12월 26일 봉쇄된 이후 52일 만입니다.
이들 지역은 오늘부터 영업 활동이 재개되는데 다만 각 지역 코로나 상황에 따라 색깔별 안전수칙 권고안이 적용됩니다. 나야가라 지역은 그레이존이며 어제 신규 확진자가 31명인 오타와는 레드보다 낮은 오렌지존으로 재개합니다. 무더기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온 베리가 속한 심코 무스코카 지역은 레드존입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코로나 상황을 지켜본 뒤 악화되면 규제를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토론토와 필, 욕 이외에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노스베이, 페리사운드 지역도 다음 주까지 스테이 앳홈 명령이 지속됩니다. 예정대로 다음 주 해제될 경우 토론토는 그레이존, 즉 락다운으로 제한적으로나마 영업활동이 재개될 수 있으며 욕 지역은 레드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의 봉쇄 조치가 완화된 논주에서는 신규 확진자는 확실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어제와 그제 하루 환자가 904명과 964명으로 사흘 연속 9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어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토론토에서 320명, 필 지역 154명, 욕 지역에서도 118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틀간 추가 사망자는 26명이며 이 중에는 장기 요양원 거주민 6명이 포함됐습니다. 밤사이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첫 등교 수업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토론토 교육청은 스쿨버스 운행은 중단됐지만 학교 문을 열고 등교 수업을 진행했으며 토론토 카톨릭 교육청은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했습니다. 욕과 필 지역 학교들은 오늘 첫 대면 수업을 전면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대체했으며 광역 토론토 인근 학교들도 오늘 휴교했습니다. 한편 등교 수업과 함께 시작되는 무증상자 검사와 관련해 토론토에선 8개 학교를 시작으로 매주 40개 학교에서 코로나 검사가 진행되고 욕 지역 16곳, 필 지역은 12곳에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패밀리데이 연휴인 어제 오후 4시 온타리오주 노스역 서쪽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젠과 핀치 에비뉴 인근 주택 현관과 펜스에서 여러 개의 총알 구멍을 발견한 경찰은 권총을 든 20대 흑인 남성이 총을 쏜 뒤 달아났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키 183cm에 검은색 옷을 입고 도주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앞서 14세 소녀가 총상을 입은 지역으로 당시 머리에 중상을 입은 소녀는 다행히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누군가 실수로 총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달아난 4명에게 자수를 권고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슈퍼마켓에서 연이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버나비 킹스웨이 4700번지에는 슈퍼스토어에서 9일까지 근무한 직원이 11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서리 백사에비뉴 14650번지에는 슈퍼스토어에선 3일과 13일 마지막으로 근무한 직원 2명이 13일 확인됐으며 킹조지 블루버드 7550번지 슈퍼스토어에서도 10일까지 일한 직원이 14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랭리에선 최근 2주새 인디펜던트 마트와 슈퍼스토어, 샤퍼스 종마트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델타와 휘슬러 마트에서도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연방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인도 제약사에서 공급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 제약사는 캐나다 정부가 백신 사용을 승인하면 한 달 안에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와 총 2천만 회분을 공급받기로 계약한 정부는 현재 해당 백신의 사용 승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접종이 늦어지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응답자 10명 중 7명은 각주 정부가 아니라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연방정부의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외국 국적자를 인질로 삼는 행위를 규탄하는 자의적 구군 반대 공동 국제 선언이 나왔는데 한국이 빠져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주도하고 미국과 영국, 독일과 일본, 호주, 유럽연합 등 전 세계 58개국이 동참한 이번 성명에선 중국과 북한, 러시아와 이란을 겨냥해 이 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진영 국가 중 한국만 빠지자 국제연대보다 북한,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우선했다는 지적과 함께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공동선언 동참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국제사회에 논의 동향을 주시해 나갈 예정이라는 답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